안녕하세요. 10분 AI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 산업혁명의 역사, 기술 소개, 분야, 사례, 빅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전 시간에 이어서 AI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성합성 기술은 총 3세대로 구성되는데 1세대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음성합성 분야에 활용하려 했던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어서 2세대 기술은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LSTM-RNN을 활용했습니다. 음성 파라미터 자체를 직접 예측하려고 한 2세대 기술은 통계 모델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1세대 기술에 비해 발음이 더 명료해지고 음향 품질은 더욱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3세대부터는 1, 2세대에서 활용됐던 음성의 특징 파라미터들을 대신하여 음성 신호를 직접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3세대 기술은 입력부터 출력까지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어 입력 텍스트와 그에 대한 음성 데이터만 가지고도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음성 합성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비용 개발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세대 기술의 시작은 구글이 2017년 3월에 발표한 타코트론이었습니다. 타코트론은 입력 텍스트와 그에 대한 음성 신호 예측 과정이 하나의 학습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습 모델은 크게 4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입력 문자열에서 특정 정보를 생성하는 인코더, 음성의 스펙트로그램을 예측하는 디코더,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해주는 어텐션, 마지막으로 음성을 만들어내는 음성 합성부입니다. 그리고 이 3세대 기술은 입력부터 출력까지 하나의 학습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 엔드-투-엔드 시스템으로 입력 문장의 시퀀스를 통째로 학습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음성 합성 기술 중 가장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 중 전이학습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면 소량의 녹음 데이터로 특정인의 목소리를 가진 음성 합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체인식 기술은 이미지와 터치인식, 언어 및 신체 언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과 기계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각 개인의 독특한 생체 정보를 판별하여 사용자를 인식하는 보안 기술로 입력부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처리부는 인간의 선천적인 신체 정보와 후천적으로 습득한 행동적인 특징을 이용해 패턴을 추출하고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특징들을 비교한 후 신원을 확인합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은 사용자를 등록하는 과정과 사용자 확인받는 인증,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를 찾아내는 인식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체 인식 기술의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면 인식은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자사의 안면 인식 및 태깅 기능 향상을 위해 페이스닷컴을 인수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3D 센서를 지원하는 아이폰 X에 안면 인식 기술을 탑재해 한눈에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얼굴 인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처리 대상인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얼굴의 열상을 이용하는 방식과 2차원, 3차원 얼굴 영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지문 인식 기술은 생체 인식 분야 중 가장 오래되고 일반화된 기술 지문 인식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손가락을 영상 획득 장치에 있는 평면 위에 놓는데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지문 인식 장치들은 원본 데이터로 원래의 지문 영상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이로부터 추출된 특징 정보만을 저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 데이터로부터 원래의 지문 영상을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증명 방법으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반대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문 융기의 분기점, 끝점 등으로 구성되는 특징점의 위치와 속성을 추출, 저장,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합니다. 사람의 눈을 이용한 생체 인증에서 눈은 홍채와 망막의 혈관이 인증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막 인식은 사용자의 안구 배면에 위치한 모세 혈관의 구성이 인간의 지문과 같이 종생불변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망막 패턴을 잇기 위해서는 미약한 강도의 연필 지름만한 적색 광선이 안구를 투시하여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에 반사된 역광을 측정해야 합니다. 음성 인식 기술은 수년간 은행 업무에 사용된 생체 인식 기술입니다. HSBC 은행이 모든 모바일 및 통화 고객을 인증하기 위해 음성 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2016년은 이 기술을 대중에서 수용하게 됐다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성 인식 기술은 소리 센서를 통해 얻은 음향학적 신호를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음향 신호를 추출한 후 잡음을 제거합니다. 이는 음성 신호의 특징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방식을 차용합니다. 행동인식 기술은 고유한 신체적 또는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물리적 생체인식은 때로는 행동 생체인식으로 보완되기도 합니다. 수동적 생체인식 및 행동 분석 회사인 누데이터는 손가락 압력, 전화 각도, 키스트로크 리듬 같은 행동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듬을 입력하는 것은 암호 같은 다른 형태의 아이디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 스푸핑하기가 어렵고 독특합니다. 이때 스푸핑은 의도적인 행위를 위해 타인의 신분으로 위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키보드 다이내믹은 키보드 외에 다른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성숙한 생체인식 기술인 손바닥 혈관 인식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독특한 정맥 패턴을 확인하는 데 기반을 둡니다. 진문에 대한 덜 침입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는 의료 분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손등의 정맥 인식 시스템은 손등의 피부로부터 정맥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적외선 조명과 필터를 사용해 피부에 대한 혈관의 밝기 대비를 최대화한 다음 입력된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정맥 분포 정보를 추출합니다. 지문 인식과 같이 특징점을 좌표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혈관 모양도 비교합니다. 이 기술은 일본의 후지츠에서 수년 동안 판매해왔는데 후지츠는 함식큐어 손바닥 정맥 인식 기술을 사용한 주요 업체입니다. 이 기술은 소매 지불용 생체 인증 기술로 출시됐습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 기술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입니다. 인공지능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이고 단순 프로그래밍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한 명령을 수행합니다. 소프트웨어 로봇 또는 인공지능으로 관리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의 형태로 방대한 문서 자료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데이터 관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성을 제고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PA의 원리는 자동화 대상 업무 선정, RPA 솔루션을 통한 레코딩, RPA 솔루션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자동화 대상 업무 선정은 그 기준이 있는데 수작업 및 반복 업무, 낮은 예외 확률, 규칙 기반 업무, 정형화된 데이터, 표준화된 입력 방식, 다수의 입력이 수행됩니다. RPA 솔루션을 통한 레코딩은 사용자 업무 프로세스를 레코딩하고 변수 설정 등을 통한 업무의 롤을 등록하며 OCR을 통한 이미지 인식을 처리하고 예외 상황을 처리하며 그 인식 방식은 오브젝트, 이미지, 좌표 등 솔루션별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RPA 솔루션 실행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고 24시간 무중단 작업이 가능해야 하며 단순 반복 업무 자동 처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민감 데이터에 대한 로봇 실행을 통한 인적 자원 접근 제한으로 보안을 강화합니다. RPA는 기술 수준에 따라 기초 자동화, 지능형 자동화, 인지 자동화로 총 3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1단계 기초 자동화는 반복적인 거래나 업무를 규칙으로 입력하여 자동화하는 단계이고 2단계 지능형 자동화는 보다 고급화된 프로세스 자동화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RPA 기술의 정확도와 기술을 높인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인 인지 자동화 단계는 빅데이터와 예측 분석을 활용한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가능한 단계입니다. RPA는
여러 방식으로 조직과 직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된 혜택은 평범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로봇이 제공하며, 이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보다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게 합니다.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가 입력 없이 정보 보호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입력 자동화를 통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확도가 향상되며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이 가능하여 효율성도 올라갑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작업이 수행이 가능해서 신속성도 높아지고 추가 입력이 불필요하여 경직성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인공지능의 역사를 알아본 것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AI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인 3강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연관된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헷갈리셨던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